현대 사회에는 암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을 반대로 이해해야 하고 행동도 반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을 보고 자신이 더 좋아할수록 좋아하지 않는 척해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더 즐거울수록 평온한 척해야 하고 더 화가 날수록 태연한 척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할수록 실제로는 마음속으로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마음속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도 반대로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반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듣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역방향을 따르는 당신이야말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듣는 대로 믿고 이해하는 대로 생각한다면 당신이야말로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가장 큰 상처를 입는 사람도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삶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는 것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특히 한 번만 들어서는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제 조언은 끝까지 보시고 여유가 있거나 편안한 일을 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더 편리하도록 이 법문 목록을 공유하고 저장하십시오. 저는 단 몇 달 안에 당신의 사고방식이 새로운 차원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대의 술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에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즉, 한 음수가 다른 음수와 곱해지면 결과는 양수가 됩니다. 하지만 양수가 음수와 곱해지면 결과는 음수가 됩니다. 이 규칙은 다른 사람이 속임수와 거짓을 사용할 때 당신이 그들보다 더 속이고 거짓말해야만 결과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이 논리를 따릅니다. 반대로 하면 옳게 됩니다. 모두가 반대로 표현하고 반대로 대응하면 최종 결과는 옳게 됩니다. 이 규칙을 이해하면 이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즉시 통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인의와 도덕에 대해 말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가 부족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더 표현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통 마음속으로 매우 깊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실제 행동만을 보아야 합니다. 이 사회는 매우 정교합니다. 당신이 직접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보통 거짓입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수입은 가짜이고 상장 회사의 장부는 가짜이며 학술 연구 논문은 가짜이고 시청률은 가짜이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주문량은 가짜이고 라이브 스트리밍 데이터는 가짜이며 팔로워 수는 가짜이고 심지어 밀크티 가게조차도 가짜로 붐비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금강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에판소유 형체시슈왕. 즉 모든 현상은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거짓된 것들을 명확히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열에 루라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손자병법에 허즉실지 실즉허지 액슈터 시치시터 슈즈라는 말이 있는데 즉 허하면 실하게 만들고 실하면 허하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군사 전술은 결코 속임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회의 가장 특별한 점입니다. 그것은 일련의 외부 표현을 통해 우리를 길을 잃게 만들고 우리의 깊은 사고 능력을 시험합니다. 뛰어난 사고 모델을 구축한 사람들은 모두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짓 현상을 폭로하고 성공으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군중을 따르고 모호한 사람들은 환상에 속아 결국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심지어 이용당할 것입니다. 이 사회의 질서와 논리는 매우 교묘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굳건히 서서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회에 두 가지 질서 체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체계는 말할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없는 것, 즉 인의와 도덕에 관한 공자의 규칙입니다. 두 번째 체계는 할 수는 있지만 말할 수는 없는 것, 즉 음모와 모략에 관한 귀곡자의 규칙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말만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할 수만 있고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말과 행동을 일관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종종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말과 생각이 다르지만 매우 인기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사회의 규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의 다온입니다. 도란 무엇인가? 일의음 일양지위도 이주인 이양지웨이더, 즉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을 도라고 합니다. 이는 만약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두 개의 대립되는 측면으로 나누고 양쪽 측면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도를 얻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인 관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은 바로 그 사람의 몽둥이로 그 사람의 등을 치는 것, 이지일입니다. 나쁜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보다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선한 마음으로 그를 감화시키려 한다면 결과는 종종 비극적일 것입니다. 이 사회를 꿰뚫어 보는 것은 엄청난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황금률은 만약 당신이 상위 1%의 사람이 된다면 나머지 90%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항상 소수의 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진리를 파악할 수 없는 자는 그로 인해 평생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합니다. 세상에는 99%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이익을 얻을 생각만 하고 빠르고 단기적인 자극적인 감각을 좋아하며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고 피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상업의 본질은 바로 인간의 이러한 약점에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당신 자신이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소수의 1%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당신은 나머지 사람들을 자유롭게 뛰어넘고 그들을 부담 없이 부드럽게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버는 것도 일종의 수련이며 인간의 약점을 제거하고 자신을 점점 더 성숙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그 안에 휩쓸려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업의 가장 큰 도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면이 결핍되고 미성숙하며 이성이 부족하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은 마치 끊임없이 요구하며 울부짖는 큰 아이들과 같으며 만약 당신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그들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일종의 도덕이며 심지어 일종의 공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일은 첫째,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뇌에 넣는 것. 둘째, 다른 사람의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익에 손대는 것이 영혼에 손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가지 일이 종종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뇌에 심어 그들의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그들은 자발적으로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 그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은 99%의 다른 사람들의 뇌에 사상 체계를 심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 만약 그들이 짧은 비디오, 예능 프로그램, 게임과 같은 상인들의 미끼에 계속 빠져 있다면 그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더욱 이용당할 뿐입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깨어나 더 이상 그렇게 빠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배우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점차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99% 인간의 삶의 상태입니다. 페이스북에는 친구가 많지만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소록에는 전화번호가 많지만 연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낯선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면 대출을 권유하거나 집을 사라고 권유하거나 배달이거나 음식 배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괴롭힘이나 사기 전화입니다. 일은 지루하고 나아가고 싶지 않지만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창업은 용기와 자본이 부족합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가난하게 누워 있지만 불안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수천 가지 길을 생각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길도 가지 못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은 다 봤고 드라마도 더 이상 흥미가 없으며 게임도 질렸고 짧은 비디오와 라이브 스트리밍에 의존하여 에너지를 보충하고 온라인 쇼핑과 프로모션을 통해 삶에 남은 약간의 감정을 유지합니다. 자신이 매우 공허하다는 것을 알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모호함, 불안, 걱정, 우울감을 느낍니다. 변화할 능력도 없고 떠날 용기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해가 갈수록 절망적인 막다른 골목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사람들이 종종 훌륭한 일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5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길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루한 사람들 속에서 40년 동안 몽롱하게 살고 맴돌며 헛되이 바쁘게 사는 것은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질병이 가져오는 육체적 고통을 제외한 삶의 모든 고통은 인간의 관념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무지하고 깨어나려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인간은 사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얽매이는 것, 즉 자신의 사고와 인식에 갇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은 바로 인간의 사고입니다. 각 개인은 자신만의 사고의 감옥, 인식의 세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고의 족쇄를 부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 사람이 깨어나는 것은 1%는 다른 사람의 일거음 덕분이고 99%는 인생의 상처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고와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성형 수술에 수억 원을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 원숭이 앞에 바나나와 돈을 놓으면 원숭이는 분명히 바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많은 바나나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숭이의 어리석음을 비웃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종종 비슷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 인간 앞에 돈과 인식을 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더 많은 돈으로 바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과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원숭이처럼 항상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매료되어 그 뒤에 있는 심오한 것들에 대해 숙고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물의 기본 속성이며 99%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속에서 헤매며 영원히 나머지 1%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1%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남을 아는 것은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것은 명철하며 남을 이기는 것은 유익하고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강인합니다. 자신을 명확히 알고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이 1%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선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보기 어려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더라도 거울 속의 이미지가 반드시 우리의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대칭 원리라는 물리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언가에 부딪히고 반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욕망, 야망, 어리석음 또는 부정적인 감정은 모두 우리 내부로부터의 반영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내면에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애정을 과시할 때 우리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과시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내면의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짜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도 눈물이 있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어떤 것이 눈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즉시 자신을 관찰해야 합니다. 왜 나는 이런 느낌을 가질까? 내 내면에는 무엇이 부족한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사건들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이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외부 현상들은 우리를 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제때 인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에 저항할수록 불편한 경험은 더 길어지고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으로 돌아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할 때 우리는 자신과 화해하고 외부 세계와의 갈등도 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바로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를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을 보고 완성하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또한 우리가 온 세상을 받아들이는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으로부터의 완전한 만족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특별한 1%의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다른 누구보다 확고하고 행동이 용감하고 결단력 있으며 근면하고 자율적이며 타협하지 않는 동시에 외면은 어떤 여성보다 부드럽고 여성스러우며 밝고 온화하며 관찰력이 예리하고 생각이 섬세하며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긴다면 이 세상 누구도 당신의 상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십시오. 미래의 인간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본능에 따라 사는 99%의 사람들, 즉 평범한 다수입니다. 매일 짧은 비디오를 보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따르고 게임을 하고 가짜 제품을 쇼핑하며 사회에서 소극적인 관객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사회적 자원의 소비자일 뿐이며 사회에 대한 그들의 유일한 기여는 알고리즘 메커니즘에 부합하여 빅데이터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본능에 반하는 1%의 사람들, 독립적인 사고를 유지하고 높은 규율을 지키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고리즘은 그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알고리즘을 꿰뚫어보고 사회, 진실, 진리의 법칙을 파악하여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됩니다. 반자도지동 약자도지용 판제도지동 러자타오지용 인간의 본능과 반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사람들이며 그 특별한 1%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 1%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황금률을 기억하십시오. 몇 마디 좋은 말만 하면 50%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이익을 주면 70%의 사람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몇 마디 좋은 말을 하고 이익을 더해주면 90%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약점을 활용하십시오. 적절한 때에 말하고 적절한 이익을 주면 99%의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당신의 보물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했는데도 여전히 상대를 설득할 수 없다면 상대는 나머지 1% 그룹에 속합니다. 1%에 속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입니다. 운명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당신의 인식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입니다. 먼저 과학자들이 발견한 매우 중요한 우연의 일치가 있습니다. 실제 공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은 단 4%뿐이고 나머지 96%는 암흑물질입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세계의 운행을 통제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 생각의 5%만이 의식적이며 나머지 95%의 생각은 잠재의식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감지할 수 없는 잠재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빙산이론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당신이 자신의 잠재의식을 감지할 수 없다면 당신은 평생 그것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잠재의식을 의식하지 못할 때 잠재의식은 당신의 운명이 될 것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른바 운명이란 바로 96%의 암흑 물질이며 95%의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것으로 우리의 선천적인 의식보다 먼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선천적인 의식은 교육과 나중 환경의 영향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잠재의식은 우리가 형성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인간은 세 부분, 즉 원초아, 자아, 초자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초아는 동물의 속성이고, 자아는 사회의 속성이며, 초자아는 고급 공간의 속성입니다. 잠재의식은 바로 초자아입니다. 각 사람의 깊은 곳에는 숨겨진 원초아가 있으며, 초자아라고도 불리며, 세상의 평범한 것들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사랑, 지혜, 덕을 위해 존재합니다. 일단 이 원초아를 찾으면 당신은 진정한 에너지의 문을 열게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나, 젠워처는 우리의 경험, 신념, 인식을 저장하며 우리의 관점, 행동, 선택 등을 결정합니다. 사실, 천부, 사명, 장점, 이해 등 삶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은 모두 참나가 관리합니다. 그러나 그 인식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 존재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학창 시절에 매우 뛰어나 보였던 일부 사람들이 나중에 평범해지는 반면 어렸을 때 특별할 것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성취를 이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참나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지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요소, 즉 천시, 티안시, 지리, 디일리, 인화, 렌헷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화, 지허입니다. 신주, 에셴추는 이 말을 완전하게 했습니다. 천시불여지리, 티안시부누디리, 지리불여인화, 디리부루린흐, 인화불여기화, 린워부루지흐, 기화불여신주, 지허부루신주. 기화는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신주는 바로 참나이며 그것은 내부에서 당신을 조용히 도울 것입니다. 참나는 당신의 원신, 유한신, 이며 항상 당신 곁에 조용히 있으며 일단 당신이 그것을 찾고 그 힘을 활용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마치 신주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참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천부, 티안후이고 다른 하나는 사명, 시밍입니다. 천부는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며 이유 없이 당신은 그 분야에서 선천적으로 더 뛰어납니다. 사명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이며 삶에서든 꿈에서든 당신은 그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떤 이익도 주지 않아도 당신은 그것을 실행하고 싶어 합니다. 사명과 천부는 참나와 연결되는 두 가지 주요 채널이며 또한 고급 세계와 연결되는 두 가지 주요 채널입니다. 이것들은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생에서 비롯됩니다. 오직 그것들만이 참나와 고급 공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두 채널을 열면 우리는 쉽게 고급 공간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쉽게 성공을 거두며 참내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지는 천부와 사명을 참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메오리 위세자 높이의 신령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신령은 바로 참나이며 항상 위에서 당신의 모든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종종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도덕경에는 남을 아는 것은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것은 명철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에게 반드시 자신의 원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지초 성본선, RNG추 징번산. 이 말을 믿는다면 인간은 태어날 때 모두 맑고 선량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상의 영향을 받아 행동이 속됨에 오염되고 맑음이 탐욕에 가려집니다. 그때 인간은 미혹되기 시작하고 외부의 인정을 찾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질주합니다. 점차 참나는 점점 더 두꺼운 먼지에 덮이고 행동도 점점 더 길을 잃습니다. 왕양명은 그것을 인간의 양지, 리양즈라고 불렀는데, 즉 자신의 원초적인 자아를 다시 찾기 위해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종, 찬종, 은, 견심, 견성, 젠신, 젠싱에 대해 말합니다. 견성하면 성불, 챙후 합니다. 각 개인에게는 불성, 포싱이 있지만 단지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 끊임없이 내면을 관찰하고 자기 반성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고급 자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철학가들은 자아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본심, 벤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왜 99%의 인간은 자신의 참나를 찾지 못할까요? 각 개인은 태어날 때 하늘과 땅으로부터 미혹술, 미호수이라는 것을 받거나 봉쇄 주사를 맞아 영혼이 단단히 갇힙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이 본래 미로와 같으며 미리 설계된 프로그램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목적은 우리를 길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 위선, 유혹, 욕망을 사용하여 우리 눈을 뜨게 합니다. 삶은 무수한 선택과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미혹술일 뿐입니다. 그 화려한 것들은 각 개인이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부분은 세상의 피상적인 가치에 휩쓸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따라 살고 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살며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참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결국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부르짖는 참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 교사 또는 부모로부터 이 알림을 받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나의 천부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지향을 설정해야 합니까? 우리는 표준 부품처럼 훈련받아 취미, 재능, 개성이 조금씩 마모되어 사회라는 기계에 휩쓸려 동화되고 자신을 잃게 됩니다. 사회의 모든 것이 마치 우리의 참나를 짓밟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도록 강요받고 사회의 기준에 따라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특성을 무시하고 결국 자신을 잃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깨어나 억압감을 벗어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더라도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는 완전히 짓밟힙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액 연봉이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을 가졌더라도 그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면 조만간 지쳐서 그만둘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을 공부했지만 당신의 진정한 열정이 창작이라면 조만간 여가 시간을 창작에 할애하고 그 일을 잘해서 원래 직업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삶의 모든 모호함, 불안, 우울은 우리가 점점 더 참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덮고 있는 큰 그물이 있어서 평생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나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통제받는 느낌을 받지만 누구에게 통제받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잠재의식이 명확해지면 운명이 바뀔 것이다. 즉, 당신이 참나를 찾고 그것과 대화하고 화해하면 더 이상 그것에 통제받지 않고 그것과 조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운명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식은 변화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당신이 인식을 얻으면 잠재의식은 자동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인식이 없고 완고하게 인식하지 않으며 편협한 관점에서 보수적이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을 실제로 막는 것은 능력, 시간, 방법 또는 단계가 아니라 당신이 마음속에서 감히 직면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열등감, 편견, 부정적인 감정, 편협함, 무지, 이기심과 같은 것들을 만날 때 항상 피합니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참나를 찾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참나를 찾는다면 그들은 분명히 뛰어난 사람,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자신에게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사회의 기준으로 자신을 형성합니다. 사회에 적합한 사람이 되고 사회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그 딱지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임무를 완수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다시 찾기 시작하고 열정과 갈망을 다시 찾고 온 마음을 다해 참나를 향해 나아갑니다. 인생은 강과 같아서 아무리 구불구불하고 험난하더라도 최종 목적지는 여전히 바다입니다. 당신과 제가 안개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삶의 도리를 이해하며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삶의 지혜를 통달하는 그 1%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